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학습자 요구 분석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요구 분석은요, AD 모델에서 가장 처음 단계죠.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학습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걸 분석하고 결정하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좀 먼저 확인해 볼게요. 교육의 목적은 뭔가요? 네, 결국은 성과 향상이다. 네, 성과 향상인데 교육을 통해서 수행 역량 향상을 한다. 네, 역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KSA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량들, 수행 역량들을 개발을 해서 성과 향상을 하는 게 그런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역으로 한번 또 알아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 대상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되겠죠. 아주 심플합니다. 네, 심플한데 그거를 채워주는데 그 교육 대상자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어떤 부분의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파악하는 단계, 이 단계가 학습자 요구사항 분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어떻게 과정 개발을 하고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구성을 하는 단계가 분석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외에도 뭐 방법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요구사항 분석 부분에서 좀 많이 쓰이겠다 싶은 부분들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심층 면접이라는 방법, 흔히들 FGI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델파이 기법, 그리고 설문조사, 시계열조사,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집단 심층 면접이라는 방법은요, 네,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용자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6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인터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진행자가 제시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을 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4가지 특성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커스 그룹에는 참여자들이 필요하고 특별한 속성을 지니는 사람들이 공통된 자질이나 그리고 관심의 속성들을 연구자와 공유하기 위해 참여자로 모집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은 질적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를 한다. 모집단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FGI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은 집중 토론이 핵심이다. 연구 목적에 맞게 질문이 구조화되어 있으나 사회자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을 해서 교육의 대상자가 될 만한 그런 그룹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육 부분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크게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좀 광범위한 교육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특정된 그런 교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GI 같은 경우에는 특정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사내 교육들, 그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내 교육의 대상자를 데리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아니면 그 사람들, 그 대상자들 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성과가 좋은 사람들, 흔히들 고성과자라고 하죠. 그분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나누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 가령 이런 거예요.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의 교육적인 목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시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나 역량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처음에 던지겠죠. 네, 그러면 그 분들이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할 겁니다. 그런 상황 상상이 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량들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앞서서 질적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질적 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치화할 수 없는 데이터인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이러이러한 것 같고요. A가 이야기하면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서로 합의도 하고 내가 몰랐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역량들이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오기도 하고, 예. 이렇게 그 어떤 요구사항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점은 여러 관점의 자료들을 수집을 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인터뷰가 서로 얘기하면서 정보가 구체화되고 심층화된다. 그리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을 보니까 학습자의 성격에 따라서 정보의 질이 결정이 되더라. 참여 구성원들이 어떤 말하는 태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고성과 중에서도 말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따라서 이 FGI의 어떤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정보가 체계적이지 않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화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않더라. 그리고 사회자의 능력이나 성격, 성향 정보가 영향을 받게 되더라. 사회자의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이라는 부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및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리고 전문가 합의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서는 그 교육 대상자나 아니면 고성과자, FGI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뭐니 해도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현황이나 필요성을 제일 잘하고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진행되는 기법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은 초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때 측정 대상이나 전제 조건을 확인을 하고 전문가도 섭외해서 역할 배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산정 단계에서 전문가 각각의 경험적 그런 지식에 기반을 해서 산정을 하더라. 그리고 합의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 및 기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수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하죠. 델파이라는 기법을 실시를 해서 일단은 그 공통적인 이슈들을 좀 이렇게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사항 분석하는 그 담당자가 설문지를 좀 만듭니다. 미리. 설문지를 뭐 A, B, C, D 전문가한테 이렇게 해요. 설문지 내용에는 이러한 교육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좀 필요한 역량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서 이제 설문지를 그러면 이제 그 설문지에는 정량적인 그 수치를 기입하는 그런 문항도 있을 수 있고 정성적인 데이터 어떤 의견을 기입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기입하는 부분에서는 뭐 수치를 기입을 해서 점수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좀 적고 그렇게 해서 설문지를 회수를 하죠. 그럼 전문가들끼리도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주제에 대한 전문가라도 중요성,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건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설문지를 일단 수합을 해서 이걸 회수를 한 다음에 담당자는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의견은 공통적인 의견대로 두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다른 의견을 재차 또 묻는 겁니다. 이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용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차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죠.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전문가 생각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 그러면 이것보다는 다른 전문가 말한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설문지를 왔다 갔다 해서 최종적인 역량들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역량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도출해내는 거고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을 보면 델파이 기법은 어떤 문제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해서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다. 그리고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의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라고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합의를 한다고 했죠.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합의를 할 때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좀 많이 존중하는 편이다. 4명의 예를 들어 전문가한테 질문을 했을 때 3명은 동일하게 이렇게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 명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3명의 의견을 많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주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한 통신수단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돌출된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FGI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의견 공유가 재빠르게 일어나는 반면에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래서 전자우편이나 아니면 우편을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이제 연구자, 요구 분석을 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기법은 다들 아시겠죠? 간단하게 그냥 읽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조사나 통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묻는 것 또는 물음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표집을 하고 과연 이 설문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설문을 할까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를 뿌려서 자료 수집을 하죠. 뿌려서 이제 기재를 할 수 있게 어떤 척도에 의해서 설문지 사전 만드는 척도에 의해서 설문을 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죠. 장점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결과 분석이 용이하다. 그리고 조사자의 편견이나 조사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점은 설문지 해석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일어날 수 있으며 설문지의 경향에 따라서 답이 유도될 수 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답변을 얻기 힘들다. 그리고 회수율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계열부 조사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계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계열을 보고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것을 뜻한다.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래프 중에 이런 선형 그래프 있죠. 선형.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조사 중에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트렌드 분석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고,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요소의 가치를 부여하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가 뭔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사람들의 패턴들, 경향들이 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법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집단 심층 면접은 정성적 해석,
그리고 델파이 기법은 정량적, 정성적 해석에 가능하고, 설문조사는 설명적 통계치, 시계열 조사는 컨도인트 분석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능하더라 되어 있고요. 네. 학습자 분석 방법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런 분석 방법들, 학습자 요구 분석 방법들을 좀 사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한 거고요. 이게 정답은 사실 아니니까 한번 참고 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부 구성원 중에서 특수 직무를 대상으로 한 과정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요구 분석을 할 것인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고성과자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집단 실증 면접 FGI를 좀 실시하면 어떨까. 그래서 고성과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분들 성과를 잘 발휘하고 계신데요. 성과를 잘 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역량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를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분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겠죠. 미팅을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역량 리스트가 뽑아질 겁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그 역량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역량들을 설문지로 만들어서 교육 대상자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죠. 고성과자분들은 일을 하는데 요러요러한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 뭐고 잘못하고 있는 건 뭐죠? 이런 설문을 하면 체크를 하겠죠. 5점 족도로 해서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체크를 하면 어쨌든 교육 대상자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잘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재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하고 있는 그런 역량들만 뽑아서 교육과정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요구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과정 개발을 한다. 이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공공기관에 재직을 할 때 이러는데요. 보통 이제 경기도 내에서는 대국민들, 그 경기도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심사도 다르고 원하는 주제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앞서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대상들처럼 FGI를 실시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 FGI 참가한 그 사람들 자체가 그 전체 도민들, 경기도 도민들을 대표한다고 사실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예전에 한번 제가 있었던 기관에서는 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교육 주제들이 뭔지 한번 알려주세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린이 영어 교육 자격증, 버섯 준준 기능사, 온라인 마케팅 관련, 그리고 컴퓨터 PC 정비, 그리고 또 조경 및 살림 기능사 자격증, 학급 긍정 후유법, 그리고 인물화 그리기, 그리고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한국사, 미용 메이크업. 아주 지금 여기서 봐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사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명의 설문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의견이 한 이런 식으로 한 100여 개 가깝게 각각 한 명의 한 개씩의 어떤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성을 찾기가 힘들더라. 의미성을 찾기가 힘들더라. 보통 의미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보통 어떤 특정한 주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특정한 주제를 줬을 때 거기에 좀 개발에 관련 요청사항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하면 되는 건데, 정말 한 100명한테 설문을 하면 1000명한테 설문을 했는데 900 몇 가지의 과정 요청이 왔다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개발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반인들, 불특정 그 다수를 위한 과정 개발에서는 설문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은가? 제 생각은 컨조인트 분석. 네,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 조사나 트렌드 파악을 하는데 뭐 문헌이나 아니면 트렌드 분석 자료나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먼저 바운더리를 좀 좁히는 게 중요하다. 요구 분석을 하는 담당자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이제 교육생들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트렌드라는 걸 하나를 잡고 그것을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컨조인트 분석 대신에 델파이 기법을 사용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 자체도 모든 주제를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특정 주제가 선정이 되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컨조인트 분석으로 해서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래서 일단 요걸 통해서 약간 주제에 대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하면 교육 대상자들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하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요 트렌드가 Z세대 새롭게 이래 지금 이제 신입 사원들 한참 붐이고 있는 Z세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주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Z세대에 관련돼서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뭐 이렇게 설문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활용 관련해서도 어떤 수준의 교육을 원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주제를 교육 담당자, 요구 분석하는 교육 담당자가 조금 제한을 두는 거, 미리 자기 선에서 제한을 두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지 그런 요구 분석 방법, 학습자 요구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관련돼서 분석 방법에 대한 예시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습자 분석 방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좀 예측을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면서 그렇게 좀 적용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만 또 않은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